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10월 2일 수요일 10시 오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정규 방송은 아닌데 오늘 또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도 나왔고, 그리고 축구협회가 그에 관한 반박 입장문도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또 정리하러 모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문체부에서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왔고, 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가 또 반박문을 냈다.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일단은 뭐 문체부 지적 사항부터 쭉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인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 사항이 좀 큰 사안인 만큼 먼저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약간 처분 이런 것도 10월 말 공개되는 감사와 함께 합쳐서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실질적인 조치 같은 거는 이제 10월 이후가 되겠죠, 결국. 그죠? 이제 뭐 10월 25일이었나? 국정감사가? 10월 25일? 10월 며칠? 네, 일단 10월 말일. 며칠, 10월 말일. 며칠일 날 감사가 있고 정몽규 회장이 나가는 게 확정이 됐죠. 네, 그래갖고 뭐 이때 아마 그쪽 상황을 좀 지켜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은 기본적으로 문체부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짚어냈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클린스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했었는데, 클린스만 이제 선임을 할 때 축구협회는 이제 정강위가,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죠. 이 전강위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무력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러 위원장과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 전에 이미 후보를 선정을 하고 에이전트를 통해 감독들과 접촉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정강위를 구성하기 전에 이미 후보를 선정하고 에이전트를 통해 감독들과 접촉. 이 정강위를 그럼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뭐 감독 후보 물색하고 추천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데인데, 이미 뭐 감독 후보 다 선정해 놓고 했으면은 뭐 굳이 소집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그 하기 전에 뭐 이미 선정을 했으면 전력강화위는 만들어졌어도 할 게 없겠네. 네. 뭐 그래서 이 첫 회의,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제 권한을 밀러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요청을 받았다고 하고, 두 번째 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됐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뭐 첫 번째 모였을 때는 뭐 서로 인사하고 뭐 인트로 한번 해야 될, OT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바로 그때 권한을 주십시오. 처음 모였는데. 그러고 뭐 OT 했는데 그 권한이 뭔지 모르겠지. 어떻게 알아? 뭐 처음 모인 사람들끼리 그러고 모여갖고 뭐 어쩌저쩌 얘기하다가 얘 뭐 오늘은 뭐 다음에 봅시다 이러고 했는데 다음에 감독이 정해졌대. 이러면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 뭐 대학교 OT도 이렇게 안 하겠다. 야. 그래서 또 이어지는 게,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을 포함한 최종 후보 2명에 대해서 최종 2차 면접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르면 전력강화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감독을 선임한다고 돼 있는데, 근데 밀러가 1차 면접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정몽규 회장이 2차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축구협회는 정몽규가 이제 그러니까 화상으로 이렇게 면접을 본 게 면접이 아니라 의견 청취 과정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클린스만 선임 때에는 이사 의결 과정은 없었다고 하네요. 네. 아니 뭐 두 번째 만나자마자 뭐 갑자기 클린스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이거는 일단은 프로세스 자체가 여기서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사실 저는 뭐 이 뒤에서 얘기할 부분들에 대해서의 프로세스도 문제가 있지만, 진짜 가장 큰 문제는 클린스만 선임한 게 그 가장 큰 문제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사회 의결 없이 그 엄청난 연봉을 받은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왔고, 그리고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뭐 전력강화 위원들이 전혀 참여한 바가 없고, 그러니까 밀러 위원장과 정몽규 회장 거의 둘이 진행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가 보면 정몽규의 힘이 직접적으로 쓰여진 건 여긴 것 같아. 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제 홍명보보다 직접적으로 더 보이는 게 클린스만 되죠. 오히려 프로세스는 그나마 홍명보 때야. 그나마 이거는 그냥 강제로 뽑은 거잖아.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 꽂아놓은 거죠, 진짜. 그래서 그랬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때부터 문제가 참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이 최종 후보자 3명에 대해 이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리고 면접 진행 후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임생 이사는 온라인 임시회의, 그러니까 11차 회의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기존에 밝혀진 바가 있었죠. 자, 그리고 받았다 하더라도,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 이사회에서 의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이임생 이사는 그냥 축구협회 회장, 부회장한테 지시를 받아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면접 과정은 알려져 있다시피 다른 후보들의 면접 과정과 상당히 달랐다. 그러니까 면접이 아니라 거의 이제 부탁에 가까웠다고 문체부도 인증을 한 거죠. 그리고 축구협회는 24년, 그러니까 올해 이전까지는 관행적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이사회 의결 과정을 누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비단 국가대표 감독뿐 아니라 뭐 국가대표 감독, 청소년 연령별 대표 감독, 뭐 기타 뭐 관료들, 뭔가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네,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뭐 그렇게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여태까지 모든 감독을 뽑을 때는 그냥 추천 아는 사람 아니면 뭐 추천 아니면 뭐 내가 꼽고 싶은 사람, 뭐 전력강화에 의해서 추천했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최종의 이사회 의결 과정 이런 거는 이제 뭐 규정에 써는 있었지만 실제로 한 적은 없었다는 거죠. 뭐 근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야 경석이 요즘 놀고 있으니까 하나 해라.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회 의결 과정이라는 게 그래도 중요한 절차인데 어쨌든 그거를 계속 생략해 왔던 거고. 근데 이제 올해 뭐 임시감독 선임하고 그럴 때 관행 이런 이사회 의결이 없는 관행에 대해서 문제를 삼자 이제 2차 임시감독 김도훈 감독 때죠. 그때 선임 당시에 이사회를 소집 후 이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임시감독 뽑을 때? 그때.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설명을 하기로는 통상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을 선임 발표한 후에 이사회 의결은 이제 그 후에 그냥 약간 이미 정해진 다음에 그냥 사인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 시는 또 말이 바뀌는데, 근데 뭐 이사회 승인을 이때 했었죠. 홍명보 감독은 어쨌든. 근데 여기서 또 말이 바뀌는 게 전력강화위원회는 이사회를 돕는 자문기구. 그래서 뭐 이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사회가 결정을 하고 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추천만 한다. 이렇게 또 말이 바뀝니다. 저 임시감독 선임 때는 이사회,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다 해놓고 나면 이사회는 사인만 해주는 거야라고 했다가 갑자기 홍명보 때는 아니야, 전력강화위원회는 그냥 추천만 하고 이사회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자문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 자문기관이라는 건 정말 이 한번 물어보는 정도, 아니면 뭐 좀 더 권한을 준다 했을 때 뭐 이런 사람 좀 알아봐, 뭐 이 정도의 그 뉘앙스를 가진 뜻인데 자문기구라고 하기에는 힘을 너무 많이 준 것도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즉 이제 변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요. 아니, 자문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왜냐면 그 사람들 보고 좋은 감독 좀 뽑아주세요, 힘 좀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야, 우리는 그냥 물어보는 정도의 기구야 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럼 이 모집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요. 축구 전문인들한테 몇 명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자문이란 표현이. 근데 또 이상한 건 이 이사회 의결 있잖아요. 이 이사회 의결 과정이 그냥 서면으로 진행한, 뭐 알려져 있기도 했지만 서면으로 진행한 부 그냥 동의, 부동의 그것만 결정할 수 있는 그냥 서면의 그런 의결이었다 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자문기구라면은 이사회가 그냥 서면으로 동의 부동의하면 그 과정은 누가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사회가 그냥 모든 선임을 주도하는 그런 기관이라면 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이임생에게 위임해서 단독으로 한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여태까지 그 해왔던 것들 좀 살펴보면 개판이긴 개판이네. 그러니까 그냥 앞뒤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얘네는. 야, 진짜 개판이다 이건. 아니 뭐 좀 이전의 프로세스도 좀 문제가 엄청 많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축구협회가 좀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반박문들을 올리고 막 설명을 하는 글들을 올리고 막 그거 되게 많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도 이제 잘못된 부분, 좀 구라를 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따로 파트를 떼서 설명을 했어요 문체부 쪽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다룰 거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이제 기사, 이게 MK 뉴스 쪽에서 처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자 축구협회가 이제 밀러 위원장이
위원들과 후보 선정 과정을 진행을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앞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밀러 위원장이 단독으로 후보를 줄이고 이제 1차 면접을 했고 그다음에 2차 면접은 정몽규 회장이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강 위가 했다라고 했지만 개입이 사실은 됐다. 그냥 밀러 위원장 혼자 한 거죠. 아니 근데 이거 뭐 2차 회의 만에 다 끝났다고 하는데 후보 리스트를 미리 네. 받았다 하면 뭐 그러니까 받아본 적도 없는 거죠. 위원들은. 뭐 예를 들면 140 몇 개 정도 받았을 텐데 왜냐면 굉장히 많이 100명의 지원자 맞아요. 처음에는 100명 넘었다고. 네. 했죠. 그 100명이 넘게 지원자를 받았는데 이거를 뭐 한 번만에 바로 결정할 수가 없죠. 이거 상식적으로. 뭐 OT 하는 날에 이제 1차 회의 날에 갑자기 와갖고 자 100명 고르세요. 네. 100명 다 고르라고요? 오늘 그 리스트만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2차 때 자 선임됐습니다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도 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거야? 뭐 1차 회의를 한 24시간 했나?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뭐 꼴딱 세워야 되는 그렇죠. 정상적인 절차였으면 거의 진짜 불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이제 7월 22일에 축구협회가 올린 감독 선임 과정 Q&A라는 또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거짓말이 있는데 이제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임시 온라인 회의, 그러니까 11차라고 알려져 있는 그 회의죠. 이 회의에서 이임생이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이제 없습니다. 원래 거기에는 위임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걸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알려져 있다시피 이임생 이사는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축협은 이제 10차 회의록에 뭐 이런 그러니까 10차 회의록 막 전문 올리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 좀 최다 추천을 받은 감독인 것처럼 소개가 됐지만 바그너와 동률. 바그너가 동률이죠. 이것도 이제 감사에서 나온 건데. 그 심지어 이건 또 거수를 한 거라며. 그렇죠. 자 누구 막 감독 중복 거수입니다. 그냥 거수가 아니고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어. 저 뭐 바그너도 하고 홍명보도 하고. 근데 좀 짜친다. 다 할 수 있어. 야 좀 짜친다. 중복 거수는 뭐예요? 나 이런 건 처음 봐. 야 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야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드는데 2명 찍으면 안 되라고 하는 거 느낌은 똑같은 거잖아. 아니 그 뭐 이게 나는 좀 짜친다 생각하고 이것도 거수로 해가지고 또 중복 그러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중복 거수 중복으로 그 썰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전력 강화 위원들이 내가 이거 누가 제일 표를 많이 받은 거야를 몰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여러 명 손을 이렇게 드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투표를 뭐 방식이 이상하다 칩시다. 투표를 하고 결과가 나왔으면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투표 뭐 했어? 끝. 그러니까 개표를 하는 걸 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개표든 뭐 그럼 누가 됐습니다라고. 그래서 누가 1등이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바가 없이 그냥 손 들고 끝났다는 거죠. 와 근데 이거 진짜 뭐 말도 안 된다. 아니 반장 선거할 때도 종이는 바로 열어보잖아요. 초등학교에서도 발을정자 바로 해야 되잖아. 심지어 기명 투표도 아니고 그냥 손 들어서 그러니까 뭐 종이를 쓰거나 뭐 아니면 회의록에 뭔가 기록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손을 들어서 했다는 거죠.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체부가 감사 결과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이 된 거죠. 야 근데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투표를 뭐 익명으로도 안 하고 그 중복으로 하고 이게 뭐가 내가 생각하는 선거와는 거리가 멀어. 그렇죠. 내가 아는 선거는 그냥 하는 거야. 이제 비밀 투표 그리고 함께 중복 투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이제 결과를 나중에 알려준다. 결과는 뭐 이렇게 나중에 알려주는 게 뭐지? 이건 투표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거 6시까지 다 하면 바로 하잖아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어쨌든 이상한 점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는 이제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거짓말이 들통이 나자 감사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답변서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답변서 내용은 6월 30일 그러니까 온라인 회의죠. 이 온라인 회의는 그저 임시 회의다. 그러니까 정식 회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청문회에서 11차를 자꾸 부정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회의라고 하고 10차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혜성 위원장이 협회에 후속 절차를 요청을 해서 이임생이 이제 그 이임생에게 후속 절차를 맡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혜성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냥 협회에서 그냥 이임생 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일을 처리했다라는 게 이제 축구협회의 번복하는 그런 답변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이랑 그리고 박은하 감독이 둘 다 동료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위원님들 다시 모여갖고 자 둘 중 그러니까, 하나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말했던 축구협회 답변서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데요. 예, 정혜성 위원장은 축구협회 후속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설사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전력 강화 위해서 협회에 위임할 권한까지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문체부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위임권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실 내려놓겠다는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것과 그 사람이 남에게 만대로 권한을 위임할 권한까지 주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권한을 준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인물을 신뢰하고 어쨌든 주는 건데 그 사람이 맘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건 그것도 이제 동의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도 사실이 아니고요. 정혜성은 뭐 어떻게 후속 조치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제가 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짚어보자면 정혜성 위원장은 일단 그만둔 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위임해야 돼 누구한테. 근데 정혜성 위원장은 누구한테 위임할지 안 정했어. 네, 안 정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축구협회에 정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답니다. 그냥 난 그만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갑자기 임장이 얻어받았어. 어. 그 누가 지시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거는 아마도 정몽규가 지시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앞서 했다시피 회장과 부회장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그만만 듣고 위임이 아직 안 했는데 이미 누가 지시가 됐어. 위임했다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자 문책 등의 처분은 이제 10월 말 감사와 함께 합쳐서 진행한다. 뭐 이러고 이제 끝났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에 관해서는 뭐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뭐 해임 지시나 뭐 계약 무효 지시 아니면 뭐 소송 이런 거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체부는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증을 해줬고 근데 다만 뭔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건 좀 피하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뭐 일단은 문체부가 이런 뭐 언론도 어떤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문체부가 마지막으로 이제 너네가 정해라. 시정할 시간을 주는 거다.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다. 뭐 이렇게라도 이렇게 바라보는 또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문체부가 이제 독립기관으로서 대한축구협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어느 정도의 배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준 거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연결되는 게 오늘 이제 피파에서 뭐 경고 공문을 보냈다 대한축구협회 뭐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외부 간섭을 받으면 이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 홍명보 감독을 직접적으로 이제 뭐 잘라라 아니면 계약 해지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게 외부 개입에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브라질 쪽 사례를 아마 참고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회장 자르려다가 이게 거의 못 나갈 뻔했거든요. 네, 그랬으니까 아마 그것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피파에서 개입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니까 만약에 뭐 경질 지시나 이런 걸 한다면. 그러니까 인사에 직접 들고 가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문체부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좀 별 외 얘기고 좀 뭐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판티노 회장이랑 정몽규 회장이랑 좀 친분 사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 오고 그러지 않았나 인판티노? 뭐 친분 사이가 어느 정도. 그다음에 책 줬다고 맞아. 그 얘기 들었다. 파리 가서 책 준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친분이 올림픽 때였지. 친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 뭐 별 애입니다. 뭐 이거까지 설마 이렇게까지 양아치 하겠어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뭐 반대로 좀 힘 좀 써줘. 힘 좀 써주세요. 그 정도는 안 하겠지. 그다음에 피파가 그다음에 그걸 왜 뭐 들어줄 이유가 있나? 그 정도는 안 하겠지. 사실 피파도 똑같은 놈들이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겠지. 그 너무 양아치잖아 그건. 근데 뭐 어쨌든 어찌 됐든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월드컵 에서 못 나가는 제재를 받건 안 받건 뭐 지금 털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어쨌든 뭐 이거는 뭐 피파의 판단을 또 기다려야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결국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더. 그제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해. 월드컵 지금 못 나가도 돼요. 아니 뭐 지금 뭐 나가서 좋은 성적 어떻게 얻습니까? 뭐 프로세스 이런 거 고쳐 나가야지 지금. 아니 이거 불공정한 그 이제 채용인데. 그래서 그게 먼저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은. 갑자기 축구야. 원래 이거 하고 오늘 방송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한 20분. 그래서 속보 정도. 근데 더 붙게 되는 게 감사 결과에 대해서 반박문이 올라왔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내용도 바보 같은데 이게 진짜 그 지금 끝까지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감사한 건데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잘못 없어요. 이거 뭐 증거 다 나왔는데 애가 떼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니라고 하는데 한 번도 축구협회는 뭐 증거나
이런 걸 보여주니까 본인의 주장만 하고 뭐 근거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없죠. 실제로 뭐 문체부 그 얘기하시는 분이 얘기하시잖아요. 뭐 아니 뭐 그들은 잘못이 없다 한다. 아 그럼 증거를 좀 가져와라 하는데 증거가 없다.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거 있어 빨리 증명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그걸 못하죠 뭐. 그래서 뭐 반박문이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는데 문체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의 결정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는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추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 업무가 마무리된 뒤에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거다.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꾸죠. 이임생 이사가 기술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 게 아니라 그냥 기술위원회는 10차로 마무리되고 그냥 이임생은 그 결정된 사항으로 협상만 했다. 근데 그 사람 왜 협상할 권한이 있어? 근데 왜 면접은 왜 봐요? 면접은 왜 봐? 근데 그러니까 면접은 왜? 그 사람 면접 권한이 보는 없는 건 사람이라며 지금 네. 방금 얘기한 것 중에. 그러니까 이게 축구협회 설명은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 게 아니라 이임생 이사가 이사회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결국.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뭐 앞에 밝혀진 얘기에 따르면 전력강화위원회는 결정한 적이 없어요 후보를. 그러니까 1순위 후보를 결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투표도 동표 나왔다 그랬잖아요. 박은호와 홍명보는 똑같은 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등이 누군지 몰라. 이사회도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이 모른다는 몰라. 거죠. 그래서 박주 의원도 그때 뭐 홍명보 법에서 왜요? 아니 뭐 그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개된 이제 11차 회의에서도 이게 11차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국회 국정감사 때 그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2명의 후보라고 이임생 이사가 언급을 합니다. 그럼 한 명은 갑자기 어디서 추가됐지? 그러니까 누가 추가한 거겠어요? 두 명이라고 본인이 언급을 했는데 갑자기 발표되고 나니까 3명의 후보가 있었대. 그럼 한 명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본인이 추가했지. 근데 후보를 추가하는 건 전략강화위원회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상황이랑 이 말이랑. 난 이거 이해가 아예 안 된다. 아니 그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게 2명의 후보라고 한 자기가 얘기해놓고 지금 왜 반박문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가 아예 안 돼.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임생이 결국 뭐 이거는 이제 만약에 뭐 이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 후보가 3명이어야지. 네, 그것도 있고 그걸 떠나서 그냥 정혜성 위원장이 이미 감독 후보 추천을 뭐 완료했다. 그래서 뭐 정혜성 위원장이 그 홍명보 감독 얘기를 많이 했던 게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을 추천했다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아마 이 주장을 좀 뒷받침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축구협회에서 당연히 부탁을 했겠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홍명보 감독을 본인이 추천했다고 그러니까 후보에 추천을 했다고 분명히 말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반박문을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뭐 우리가 쭉 계속 얘기할 거지만 이 전체적인 반박문을 쭉 봤을 때 난 이 반박문이 거짓말 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이 반박문이 자꾸 거짓말 치는 것 같네. 그러니까 계속 핑계만 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별로 사실 이 반박문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니까 저는 그냥 안 믿었어요. 뭐 그리고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 이임생 이사가 11차에서 언급한 2명의 후보가 그 동표가 나왔던 홍명보 박은호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임생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했다는 건 그렇게 해석해도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이 결정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 반박이랑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과 너무 다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 뭔가 논리를 펴서 이거를 반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그냥 자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반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좀 말이 꼬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는 전력강화위원회 정식 회차 회의가 아니고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였으며 앞서 10차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전력강화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이미 감독 추천 업무 전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의는 위임 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회의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11차 온라인 회의에서 뭐 위임하는 얘기가 없다라고 나온 걸 이제 그거 안 나와도 돼 하고 반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덧붙이는 말로 6월 28일 정혜성 위원장 사의 표명으로 협회가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정혜성 위원장의 공석을 채우는 역할을 맡기기로 한 상황. 자, 여기서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이 또 달라집니다. 정혜성 위원장의 공석을 채우는 역할로 기술총괄 이사가 맡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위에 보면은 기술총괄 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게 전력강화위원회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진행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아니 전력강화위원회 업무가 끝났는데 왜 위원장을 대리합니까? 왜 공석을 왜 채웁니까? 필요 없는데. 끝났잖아. 근데 왜 갑자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공석을 왜 채워?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본인의 글에서도 앞뒤가 안 맞아. 아니 업무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진행됐다라고 했는데 앞에 기술 총괄 이사로서 추천된 후보와 면담과 협상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받았다. 그러니까 협회가 이임생 총괄 이사에게 정혜성 위원장의 공석, 정혜성 위원장이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위원장의 공석을 채우는 역할을 맡기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2번이 맞으면 1번이 틀린 거고 1번이 맞으면 2번이 틀린 거고. 근데 이 글을 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그리고 협회가 이임생 이사에게 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건 앞서 문체부 발표에 나와 있듯이 이것도 이제 그냥 뭐 잘못된 거잖아. 네, 잘못된 거죠. 일단 그리고 이임생한테 간 거 자체가 잘못된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앞에서는 이임생은 권한 기술 이사랑은 그러니까 기술 이사 이임생 기술 이사는 이 정강위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업무를 진행한 거예요. 하고 갑자기 뒤에서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야 이게 앞뒤가 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내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 이 말은 이거 같은데 이 말은 이거 같은데 아니 말이 이거랑 이거랑 다르면 어떤 걸 제가 알아야지? 지금 반망분 읽어드리는 거는 따로 정리한 건 아니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난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까 회의를 검토 안 했나? 할 때 이임생 이사가 받은 거 아니라며. 근데 밑엔 또 받았대.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제 외국인 감독 후보 2인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한 1순위 후보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및 협상의 경우 기술총괄 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4-5시간을 기다린 것은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특이하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4-5시간 기다린 거나 아니면 외국 감독 직접 그들이 있는 유럽으로 찾아간 거나 어쨌든 둘 다 노력을 했으니까 4-5시간 기다린 게 특혜가 아니다. 이 말인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문제가 4-5시간 기다릴 수 있지. 아니 이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4-5시간 너 기다렸다 뭘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을 만났을 때 4-5시간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데 이게 면접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하는 거야? 바본가? 아니 그러고 있잖아. 뭐가 문제인지 몰라 지금. 감독을 뽑을 때 무슨 질문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부탁한 거잖아. 반대로 4-5시간을 기다려서 부탁한 결국 거잖아. 면접의 내용이 문제인데 물론 이제 면접 내용에 대한 것도 바로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그래서 면접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면담을 실시한 2명의 외국 후보들은 현재 맡은 팀이 없는 무직이지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면 소속 구단과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안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 그 얘기네요. 홍명보 감독은 팀이 있으니까 면접 내용 좀 다르게 해도 돼. 근데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회사에서 면접을 봐요. 근데 한 사람은 이직자고 한 사람은 그냥 이제 면접 보러 온 거예요. 그럼 이직자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인거. 물론 이제 경력은 인정해주겠지. 그러니까 경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이직자가 더 높을 수도 있죠. 하지만 면접 내용이 다른 거 지금 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박은호가 그 경험이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현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더 좋은 대우, 그러니까 좋은 뭔가 면접에 있어서 더 플러스 점수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탁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직에 없는 사람은 우리가 뭐 프레젠테이션 받아야 되고 이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걸 이제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왜 팀에 있다고 면접 질문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한 왜? 거지? 아 물론 이제 아니, 뭐 질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죠. 뭐 아니 뭐 감독마다 추가되거나 감독마다 다를 수 있지. 근데 뭐 예를 들어 이건 물어봐야지. 지금 팀이 있으신데 뭐 해지하고 오실 거 해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반복문을 지금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다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거짓말 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좀 계속 읽으면서 거짓말 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달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제 뭔가 인사 과정에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투표도 그렇고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맞나?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면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거 꼭 물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인정한 거잖아요. 뭐 좀 질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왜 달라져야 되냐고. 뭐 기본적인 어쨌든 생각 구조 자체가 우리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 얘기로 넘어갑니다. 당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축하를 위해 청와대 오찬이 있었고 위원들과의 뭐 사전 소통, 그다음에 1차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이제 논의를 한 후에 전권 위임을 요청하고 위임을 받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위원회는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했고 그 권한이 무력화됐다고 할 수 없다. 뭐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말해도 돼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청와대 오찬할 때 전력 강화 위들이 좀 모였어. 좀 미리 한번 만났어. 1차는 안 했고 1차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뭐 얼굴 한번 쓱 본 거지. 다 해갖고 뭐 잘 지내셨어. 오랜만에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사람들끼리 다 봤어. 그래서 눈도장 찍었어 다들. 이 과정을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한 0.1차 정도. 이미 뭔가 이미 한번 했다. 그리고 정식적인 1차는 한 2차 정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2차 때 클린스만 뽑은 거 이거 한 3차 정도 된다. 뭐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뭐 볼 때?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거는 뭐 논의 후에 전권 위임을 요청하고 위임을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앞뒤 자르고 얘기하면 근데 위원장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나 위임한 건지도 잘 뭐 그건 뭐 후에 더 따져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위임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그냥 혼자 그 역할을 수행한 게 과연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을 한 것인가? 그러니까 위원장이 곧 위원회다라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임생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밀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밀러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럼 전력강화위원회가 왜 있어? 밀러는 뭐 리스트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 무조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데려온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명 후보 선정해서 밀러가 정몽규 회장이 2차 면접을 보고 클린스만이 딱 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밀러 위원장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클린스만 감독을 뽑을 때의 인터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그 기자회견을 보면 밀러도 잘 몰라. 왜 뽑았는지 몰라. 몰라. 그래갖고 나는 저 사람이 클린스만을 진짜 뽑았나? 저 사람 클린스만 얼굴을 봤나? 아니 저 사람 클린스만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클린스만 별로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표정이 뭔가 억울해. 물론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대체로 기자회견을 봤을 때 내용이 알찬 게 하나도 없어. 왜 뽑았는지 이유도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밀러 위원장 얘기 듣고 방송해서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클린스만한테 직접 들어와야겠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이제 그리고 다음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 감독 추천을 위한 후보 평가를 위한 면접은 밀러 위원장의 화상 면접이었고 이 자리에서 1에서 5순위가 결정되었다. 회장이 2명의 후보자와 진행한 이제 부분은 후보자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묻고 청취하였고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 이것은 회장의 당연한 직무 범위 내의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밀러 위원장이 1차 면접하고 거기서 이제 후보에 대한 평가는 끝났고 정몽규 회장은 이제 2명에 대해서 그냥 협상 과정의 일환으로 의견 청취만을 했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한 것은 면접이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자 1에서 5순위가 정해졌다고 칩시다. 근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크린스만은 1순위라고 알려져 있어요. 맞죠? 그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크린스만이 1순위고 바로 오케이해서 협상이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정몽규 회장은 2명을 만났을까요? 1순위가 오케이를 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평가 과정이 아니라 협상 과정이면 크린스만이 오케이를 했으니까 2차한테 협상을 왜 해?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한 명만 했어야죠. 만약에 그럼 클린스만이 2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니 뭐 이게 잘못 알려진 걸 수도 있죠. 근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클린스만이 1순위고 바로 오케이해서 끝났다. 아 근데 이게 저도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럼 클린스만이 2위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의문인 건 그거예요. 뭐 1순위부터 5순위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왜 클린스만이 1등이냐 2등이야?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뭐 그렇죠. 아니 클린스만 이 감독에 대한 평가를 1순위로 내렸다면 평가 기준이 뭔가 잘못됐는데? 아니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감독이고 18년도부터 이미 문제가 많았던 감독으로 우리가 너무나 20년도인가? 헤타페 나왔을 때? 뭐 어쨌든 문제가 많은 감독인 걸 아는데 그 사람을 1순위 아니면 2순위로 제가 기사를 찾았습니다. 부산일보 기사고요.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클린스만 최종 5인 후보 중 1순위. 한국 축구에 관심 컸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그래서 많은데 왜 2명? 자, 이거는 축구협회에서 공식 인정한 겁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대표팀으로 선임한 이유를 밝혔다. 축구협회 측은 클린스만은 최종 5인 후보 중 1순위 협상자였다. 클린스만의 지도력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필요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니까 1순위 맞아요. 그러면 1순위인데 정몽규 회장이 면접을 안 했다고 하는데 2명을 봤대요. 왜 2명을 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1순위, 2순위가 명확하게 있다는 거는 1순위의 협상을 쭉 하고 협상이 안 됐어. 그러면 2순위로 가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1순위와 2순위를 동시에 봤다고? 아니 클린스만이 한번 고민해 볼게. 근데 바로 오케이 때문에 바로 또 2순위도 이 정도 면접할.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뭐 바로 오케이 한 부분에 있어서 의아하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2순위도 점수가 좀 비슷하니까 한번 보실래요? 아니면 그랬거나 아니면 액션을 취한 거지. 이거 뭐 클린스만 혼자 봤다고 하면 욕 먹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봤어요. 클린스만이 1순위 후보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과연 2명의 후보를 2명의 후보 뭐 면접 아니라고 하니까 대담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담을 한 게 화상으로 정몽규 회장이 면접이 진짜 아닌가?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도 면접이라 그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판단의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문체부는 어쨌든 뭐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체부 그 발표에 따르면은 이 화상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남겼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걸 안 남기나? 근데 이제 뭐 이런 그냥 회의인데? 단순 의견 청취 과정이라 뭐 안 남겼다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축구협회의 변명은.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왜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축구협회가 주장한 대로 협상이 맞다면 왜 1순위 후보자 클린스만을 두고 2순위는 왜 만났을까? 왜 2순위는 왜 굳이 왜 의견을 왜 들어야 될까? 1순위가 오케이를 했는데. 이거 뭐? 그럼 예를 들어 뭐 먼저 해도 1순위를 먼저 했을 거 아닙니까? 2명을 그죠. 알려주는 먼저 해야겠지. 뭐 예를 들어 3명이 같이 모여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1순위를 했어. 의견 청취를 했어. 1순위가 뭐 다 좋대. 뭐 자기 한대. 그럼 2순위를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없죠. 저희 뭐가 떴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뭐예요? 시스템 종료한다고 해요. 취소하여 눌러주세요. 뭐 업데이트 때문에 그런 거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정몽규 회장이 진행한 건 축구협회는 지속적으로 이건 2차 면접이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 면접이야. 그다음에 문체부에서도 면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파트는 이사회 선임 절차의 누락에 관해서입니다. 자,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급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뿐 아니라 코치 및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할 대상인데 그동안 협회가 이러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벌써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해요.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올해 3월 황선홍, 5월 김도훈 등 임시감독은 차기 이사회의 추후 승인을 받았고 7월 홍명보 감독 대정은 서면 결의를 통해 선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문체부 감사 결과 똑같은 얘기죠. 임시감독 때부터 뭐 했다. 근데 난 진짜 웃긴 게 이거를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안 한 거야? 물론 이제 이 정관이 언제 추가되는지 잘 모르지만 그동안 안 했다는 거죠. 야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안 지킨 거예요. 그 당연한 그리고- 건데 왜 안 한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뭐 그러면은 이제 결국 협회는 어쨌든 올 초도 네. 매우 늦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은 뭔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고, 근데 왜 이임생 이사가 뭐 권한을 위임받거나 뭐 아니면 뭐 뭔가를 할 때 왜 그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유소년 코치, 그러니까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뽑을 때, 그리고 뭐 트레이너 코치, 뭐 아니면 트레이너 다 뽑을 때, 이 사람들을 뽑을 때 그냥 픽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얘기하는 게. 이사회 왜 있냐? 그러면은 이사회가 왜 있었을까요? 그거는 언제 발전해요? 뭐 연령별 대표팀 그 맞춰야 돼서 뭐 홍명보가 알맞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여태까지 이렇게 뽑았으면 연령별 대표팀 뭐 성적 낸 거 거의 기적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지금까지는 위원회에서 뭔가 과정을 거쳐 선임했다기보다는 얘 할게요 그럼 땅땅땅 얘 할게요 하면 위에서 오케이 얘 할게요 하면 이제 위에 보고해서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는 거죠. 뭐 항선우도 그렇게 뽑혔고 김학범도 뭐 그렇게 뽑혔고 뭐 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 이게 맞나? 이제 점점 내 머릿속이 이제 혼란해져. 내가 내가 지금 축구를 잘못 알고 있었나? 자, 그리고 이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하여라는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는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들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하여 논란과 혼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는 협회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 협회가 전력경화위원회를 무력화, 형해화 시켰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오해했답니다. 네. 오해 우리가.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6조에는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47조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6월 28일 돌연 사퇴한 데에 따라 협회는 협회장과 관계 직원들이 모여 여러 대안을 상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적임자로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말이 틀려요. 첫 번째랑.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이임생 총괄 이사는 위원장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위원회의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이사회로서 그냥 추후 처리만 한 거다. 면접 보고 이런 게. 근데 여기서 또 위에 얘기 보면 되는 거잖아. 또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위 얘기했던 얘기랑 거.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력강화위원회 업무가 끝났으면 위원장 사퇴했다고 왜 혼란이 일어나요? 혼란이 일어날 일이 없지. 끝났는데. 그들이 혼란이라 뭐 판단한 건가? 그러니까 혼란 일어난 일이 없는데 혼란이라고 한 거 보면 결국 어쨌든 이 정혜성 위원장 사퇴 이후에 이임생 이사가 대신했다는 게 두 번이 나왔으니까 결국 이제 그냥 정혜성 위원장 역할을 준 거죠 이임생 이사한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첫 번째가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또 틀려. 첫 번째랑.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본인들의 주장을 본인이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원장이 이제 사의를 표현했다는 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 뭐 제가 볼 땐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러니까,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려면 아직 이 위원회 역할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직 안 정했는데 감독 갑자기 사퇴한대. 그럼 문제죠. 그럼 혼란스럽겠죠. 근데 끝났으면 안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임생 그 총괄 이사를 그 이제 그 자리에 앉힌 게 감독 선임이 완료됐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 과정이 끝났다고 야,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틀린 거고 그리고 결국 이제 또 그러니까 협회장이 뭐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 근거로 든 게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정해진 이 뭐 약관을 근거로 들었는데 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만약에 긴급한 사항은 뭐 누군가 처리할 수 있대요. 자, 그럼 긴급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까요? 이사회? 그렇죠. 그렇지. 왜냐하면은 긴급한 사항을 회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그냥 회장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왜냐면 이 혼란스러운 사태야 아니야를 판단하는 거는 뭐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안에 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알 거고. 근데 갑자기 회장이 저 사의한데 혼란스러운 상황? 내가 하겠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왜 회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데 이사회의 판단을 받아야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내가 할게. 뭐 예를 들면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전 법은 하나도 모르니까 이거 예시입니다. 헌법에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국무총리가 유사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음. 근데 유사시를 갑자기 총리가 판단해. 그건 안 되지. 왜 안 되잖아요. 대통령 나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해외로 간 순간부터 이제 국내에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긴급한 일이 벌어지면 국무총리가 그 일을 대신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위기 상황? 대통령 있는 아직 한국에 있는데요. 위기 상황 내가 해야지. 대행이다. 갑자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뭐 극단적인 예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애 놀이도 아니고 진짜. 막 회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협회라는 시스템이 그냥 회장이 마음대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 회장은 그냥 최종 결정권자일 뿐이지. 그냥 결제자의 마지막 그냥 이름 들어가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게 그래서 이임생 위원장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니까 이임생 이사는 도대체 그 감독을 뽑고 나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감독을 뽑고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할 때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위에서도 얘기가 다르고 밑에서도 얘기가 다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청취자분들 지금 얘네가 무슨 소리 하나 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옆에서 듣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맨 위에 꼭대기에 우리가 맨 처음에 언급한 거 이임생 위원장은 이때 그 이사는 정혜성이 그 감독까지 다 뽑아놓고 그때 나간 거다. 그때 그 자리를 대신한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서는 갑자기 아니다. 이임생 그전부터 일했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어쨌든 이임생 기술 이사가 정혜성 위원장의 역할을 받았다는 게 2번 나왔으니까 아마 그게 더 맞는 얘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2대1로. 2대1.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계속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말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본을 보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상황을 이해를 못 하니까 이게 맞나? 어떤 게 맞다는 거지? 저게 이게 맞는 거 저게 맞는 거 이해를 못 하겠어. 자, 그래서 2번 이제 다음 문단으로 가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자, 9월 24일에 있었던 국회 문체부 현안 질의 당시 협회장이 정 위원장에게 부당한 지시나 뭐 강압을 행사한 것이 뭐 세타 이유였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뭐 이거 뭐 사실 아니라고 합니다. 뭐 알았다고 치고요. 이거 넘어갑시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관 52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구로 구성원은 외부의 축구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합니다. 협회에 자문을 하는 기구이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의결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6월 21일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근본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 것입니다. 갑자기 또 얘기가 또 달라져. 21일? 아까 28일이라며. 그거는 이제 온라인 회의. 온라인 이게 11차? 근데 이제 얘네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10차에서 전력강화위원회는 끝났다. 그러면 그 11차는 왜 한 거야? 그러게요.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이미 그건 이제 감독 때 다 뽑았으면. 근데 이제 그건 뭐 얘네들 주장에 따르면 의견 청취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대요. 이러면 또 우리가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이 또 달라져. 전력강화위원회 역할이 끝났대. 그럼 앞에 혼란스러운 상황은 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 자, 이거 포인트 드릴게요. 제가 6월 21일 기억하세요. 6월 21일에는 10차 회의 때 진행됐대요. 6월 28일 때는 그 11차 뭔가 하는 그 파트잖아요. 28일에 진행했던 온라인 주문. 6월 28일은 그 11차라고 불려지는 그 파트예요. 30일이래요. 임시회의. 임시회 31일? 30? 그러면 6월 6월 21일은 뭐예요? 6월 21일이 10차, 30이 온라인. 28일이 아니야. 그 28일은 정혜성 사임 맞죠? 그런가 봐. 맞아, 정혜성 사임. 잠깐만, 근데 21일에 다 결정했는데 정혜성 갑자기 왜 사임해? 아니, 앞뒤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나 헷갈려 죽겠네. 아니 이거 내가 바로 전 파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데에 따라 뭐 고민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퇴를 마무리 지을 적임자로 이임생을 선임했다. 아니 그 10차에서 다 끝났다고 얘기했잖아. 끝났는데 사퇴 마무리를 왜 해? 왜 사퇴를 왜 해 갑자기? 그러고 감독이 그때도 안 뽑혔어. 그다음에 예를 들어 정혜성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자, 저 일 끝났습니다. 이제 갑니다. 했으면 그래 혼란스러울 수가 없지.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야. 나 뭐 수습해야 될 이유도 없어. 그냥 평소대로 하면 돼. 이거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이게 나 진짜 이거 근데 또 뒤에가 갑자기 2대2가 됐어. 뭐가 맞지? 2대2가 됐어. 이거 그렇고
이거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읽어볼수록 거짓말 같아. 거짓말밖에 없어. 왜냐 앞뒤가 다르니까. 아니, 이 자기가 쓴 이 입장문에서도 말이 다른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겠습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청취자분들한테 그 설명을 못 하겠어. 내가 말하면서도 아까는 그랬다며. 그럼 아까는 틀린 건가? 아까 내가 잘못 설명한 건가? 그 뒤에 막 되짚어봐요. 제가 스스로.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나? 아니야, 분명 적힌 거 그렇게 적혀 있어. 그 난 그대로 읽은 거야. 근데 이상하게 여기 뒤에서 또 이게 맞다네.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앞뒤 말이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언제는 또 뭐 이임생은 전력강화위원의 역할을 안 했다고 그러고, 근데 또 갑자기 뒤에서는 이임생은 전력강화위원장의 역할을 했다고 그러고, 갑자기 또 뒤에 또 바꿔 계속 바꿔. 반성문을 이거 초등학생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거 앞뒤가 안 맞아. 나는 이게 우리가 이상해. 저희가 그 설명드리는 게 뭔 소리야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뭔 소리야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가면은 향후 처리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해서 말을 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맞다고 적혀 있는데 왜 그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정관에는 뭐 세부 규칙이 없다가 뭐 감독 선임을 이러저러 하게 해라. 뭐 이렇게 세부 규칙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안에서 뭘 하든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그냥 뭐 세부 규칙이 없다고 하지만 그 나와 있는 그 명문을 지금 위반한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네. 그게 이상한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명문을 위반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나는 세부 규칙 없으니까 맘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해. 우리는 A를 지적하는 게 난 B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것도 있는데 명문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맞아? 잘 돼 있지 않아? 이 정도면? 왜냐면 벤트 뽑을 때는 뭐 잘 됐잖아. 그다음에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사회 뭐 의결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어쨌든 있을 만큼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허점은 좀 있어 보여. 뭐 이 네. 위원장을 뭐 전임하고 이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들이 주장하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세칙이 없는 규정에조차도 본인들이 위반해서 지금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고,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너네가 있는 규정에 근거해서 너의 규정을 너희가 안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문체부 규정 얘기가 아니고 축구협회 규정을 문체부가 보고 너네가 한 것이 축구협회 규정이랑 안 맞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이거 세칙이 없어서 뭐 우리가 맘대로 했다고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너넨 A가 문제였는데 우리는 B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 세칙이 좀 추가할 건 있어요. 뭐 많죠. 혼란스러운 사태. 이거 정의 좀 누가 해주세요. 혼란스러운 사태가 어떤 상황인 거죠? 아니면 이제 혼란스러운 사태를 이제 정의해줄, 아니면 합의할 뭐 그런 뭐 세칙이 필요하긴 해. 그렇죠. 그게 뭔지는 뭐 그런 내가 어쨌든 그런 이제 허점도 많긴 한데, 어쨌든 그런 허점이 많은 그런 명문화된 그런 세칙에도, 그러니까 규칙에도 본인들이 틀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건데, 뭐 그것 뭐 그냥 아예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국어 능력이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반박문을 쓴 사람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이 대학을 나온 사람일까? 왜냐하면 축구협회에 있을 정도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 많이 갔죠 거기에. 그러니까 규정에 좀 뭔가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러니까 이 학식의 기본적인 학식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만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러지 수능 않을까요? 국어 안 보셨나?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이런 좀 복잡한 반박문 이런 거는 사실 법률 대리인이 조금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네, 근데 왜냐하면은 변호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조인이면은 수능 볼 때 최상위 성적을 받아. 아니 뭐 그런 거 다 제껴두고 그래야 되는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변호사가 이렇게 쓴다 이런 변호사 그 사람 빨리 잘라야 되거든요. 빨리 잘라야 돼요. 야, 그 사람 빨리 잘라야 되고, 아니면 그 변호사가 맞아. 어쨌든 이거 쓴 사람은 잘라야 뭔가, 돼. 야, 그 사람 야 빨리 잘라. 이거 쓴 너 능력이 사람은 없어. 본인의 이제 국어 능력을 좀 의심하고 좀 다시 이제 우리 한글을 좀 다시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게 컨펌이 났다는 거. 그 컨펌한 사람도 빨리 잘라야 돼. 야, 이 컨펌한 사람 누구야? 야, 이 컨펌 왜 말을 이해를 못해? 야, 컨펌한 사람도 문제야 이거. 사실 회사 생활하다 남이 뭘 말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내 말도 앞뒤가 다르고, 지금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분명 이 반박문을 냈을 때 위쪽 사람들한테 무조건 허락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야, 지금 이거 중대 사항이야. 뭐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한번 읽어보고 야 이건 안 돼. 분명 있지 않았을까? 아니, 변호사가 내가 볼 때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야 변호사분들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데 내가 변호사분들 야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변호사 정도 하시려면 이 짬바가 그래도 하나 둘 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뭐 신임 변호사 시켜주지는 않을 그러니까 거야. 대한축구협회 무신인 변호사를 굳이 쓸 필요도 없고 아주 똑똑하신 분일 텐데 이 똑똑한 머리로도 해결을 못했다. 반박문을. 뭐 물론 이제 이거를 변호사가 쓴 거라고 확정 난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생각을 했을 뿐이지. 아니, 대부분 다 변호사가 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문단에 보면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체부가 우리를 효해 주신 부분들은 협회는 적극 고려하고 반영한 후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규정이 문제다로 갑자기 가요. 그러니까 규정이 뭔가 너무 널널해서 문제니까 우리가 규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널널한 규정이 틀렸다니까 너네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해를 못해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좀 아픈데 규정을 바꾸겠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규정을 바꿔서 그 규정을 지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규정을 자기들이 안 지켰는데 규정을 바꾸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규정을 이제 정확히 말하면 뭐 바꾸거나 뭐 아니면 세칙을 제정하거나 뭐 어쨌든 규정의 변화를 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지금 메인이 아니지. 그 규정도 안 지켰다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이게 규정을 안 지켰다 그러는데 규정이 문제다라고 하면 뭐 내가 뭘 말을 해야 돼? 이게 진짜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뭐 이제 아까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읽어보고 또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해와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내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게 그냥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앞뒤도 안 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본 내용과 다른 내용을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떻게 뭐 그냥 말이 안 되는 글이라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여름 방학에 방학 숙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초등학생의 그 뭔가 글 같은 느낌인데요. 뭔가 방학 숙제 빨리 하다 보니까 위 내용을 안 해야 돼요. 그 일기장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많은 뭐 6월 18일에 뭐 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 뭐 오늘은 비가 왔다. 근데 오늘 날씨 좋아서 너무 행복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숙제 빨리 하려고 하는 초등학생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내가 이거 읽으면서 이게 참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나? 내가 뭐 잘못 알아들었나? 내가 분명 본 거는 아까 전에는 뭐 이임생이 뭐 받았다, 뭐 이때 받았다 했는데 왜 지금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를 못할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야. 아니면 말이 들려. 그러니까 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들려. 그래갖고 뭐 우리가 설명을 해줘도 저희가 설명을 해줘도요. 이게 그 너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희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어느 포커스 자꾸 이상해져. 그러니까 이게 참 축구협회 이 낮은 수준이 뭐 국정감사 때부터 해서 해안지리 때부터 해서 쭉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뭐 축구협회가 이런 반박문을 낸 걸로 봐서 좀 버팅길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는데. 아니 그죠, 버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버팅기면은 진짜 뭐 국정감사에서 뭐 진짜 아니 저희 한 큰일이 하지 않을까. 10분 정도만 얘기해 봅시다.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뭐 저희의 의견을 뭐 우리 중간중간 얘기하긴 했지만 한번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어때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런 사태를 봤을 때 뭔 거 같아? 뭐가 문제고 뭐가 또 이 사람들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이건 것 같은데 그냥 할 때는 지 마음대로 했어. 그냥 했어. 그러니까 그냥 했어. 근데 그냥 한 행동에 이유를 붙이기 위해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 분들이 좀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은 사실 좀 구라를 칠 때도 잘 쳐야 돼요. 앞뒤가 맞게 쳐야 그치? 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사실 이 말을 잘하는 앞잡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런 앞잡이 분들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남의 비율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이들이 앞잡이 분들 되게 눈치 빠르고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다. 하지만 앞잡이도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바보예요. 바보밖에 없어. 바보 그냥. 모임이다. 그러니까 답답해. 왜 이제 뭐 정몽규 회장도 뭐 그 현안질의 때 말하는 거 보면 사실 약간 어떻게 저 사람이 회장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약간 인간적 수준이 약간 의심되잖아요. 아니 그 사실 이 정도 회장하실 분들이면 언변이나 이런 부분이 뭐 뛰어나진 않더라도 그래도 뭐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이 사태를 쭉 보면서 저의 느낌은요. 야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위에 자리 많이 하고 있구나. 야 이거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뭐 여기 다 고대 나오고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인데 야 나 진짜 이런 말 안 하려 했지만 고대생들 진짜 실망입니다. 요 정도면 고대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저 고대 못 갔어요. 아니, 진짜 실망이에요. 아니 고대 요 정도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약간 이 정몽규 회장 얘기 나오면서 고대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고대 동문회에서 한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나는 진짜 졸업생들 지금 수준을 깎아먹고 있는데. 아 진짜 미안해요 고대생들에게. 아니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그분 고대생 어떻게 나온 거야? 아 진짜 이 무능력하다도 그럴 수 있겠지만 고대에도 막 그런 게 있나? 기부 입학? 뭐 있을 수 미국은 뭐 그런 거 있는데. 있을 수 돈 있겠죠. 많이 내면 이제 어. 기부 많이 하면 입학시켜주는. 이거 뭐 내가 고대 그게 이런 있나? 얘기 아예 안 하려 했거든요. 아니 고대 얘기 할 이유가 없지. 왜냐면 사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 많이 됐잖아요. 뭐 고대 동문끼리 밀어주고 해주고 아니냐. 근데 지금 사태를 보면 고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들끼리 그냥 바보들끼리 모인 조직이야. 그래갖고 이 바보들끼리 뭐 하나라고 보는데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바보한테는 뭘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반박문은 내가 뭘 반박해야 되는지 몰라.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일을 한 곳에서 그 저희 선임분이 해주신 얘기 있어요. 자, 이거는 바보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라. 토트리얼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제가 바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했는데 제 앞에 있던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가서 오랫동안 그래서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근데 그 친구가 그 느낌이었어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걸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보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떠들어봤자 얘네가 이해를 못하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운영할 축구협회라는 큰 조직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니까 그냥 다 잘라내고 그 운영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면 되겠죠. 바보가 어떻게 진짜 신기하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지금? 이게 바보가 고대를 어떻게 갔지? 진짜? 아니 나 고대 얘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 영상 제작할 때 이게 원문을 좀 담아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아 자꾸 들으면. 아니 이거 내가 지금 계속 보면서 나의 국어 능력이 좀 떨어지나? 내가 좀 이해를 못하나? 내가 변호사분들이 뭐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 좀 높으신 분들이 쓴 글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떨어지나 했는데 아니 읽다 보면 내가 이해한 게 맞는데 이게 뒤에는 또 내용이 다르고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설명이 안 돼. 저 요즘 그 논문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논문 중에서도 가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왜 통과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 제가 지금 대학은 다닌 지 별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논문들 좀 선별하는 법, 뭐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교수님이. 그거 보는 느낌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반박문이요. 이거 이거 다른 사람 빨리 다른 사람이 써달라 해 그냥. 그러니까 정몽규고 뭐고 빨리 이제 다 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난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난 기회가 무조건 있다 생각하거든. 자기가 사연님 하고 싶다면 이거 바보인 걸 여기 바보야 진짜. 왜냐면 사연님 할 거였으면 옆에 사람 다 쳐내면 됐었어. 배신 좀 때리면 됐었어. 어차피 자기가 왕인데 옆에 있는 사람 다 내쳤으면 자기 그냥 사연님 할 수 있었어. 왜냐면 혁신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거 하면 되는 거야. 혁신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혼명보 자르겠습니다.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제대로 뽑겠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뽑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사연님도 하잖아. 그러면 뭐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뭐 지금 HTC 그 문제도 뭐 조금 연관에 있으면 자기가 그런 이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좀 바보같이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멍청하잖아. 뭐 그리고 이제 문체부 이제 얘기 마지막에 보면은 뭐 이번에는 이제 감독 선임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지만 뭐 이제 천안축구센터 뭐 건립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할 내용이 더 있다. 아 고부 접대. 네. 고부 그 질문 나왔더만. 근데 이거 문체부가 감사하는 동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밝혀졌다. 그래서 해당이 조사해보진 않았다 했는데 아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올 문제가 앞으로 많은데 여기서부터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그 문제가 터졌을 때는 진짜 뭐 법적인 수준까지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진짜 바본가 아니면 진짜 바보인 척을 하는 걸까? 이 정도면 진짜 바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보인 척이면 뭐 변명이라도 제대로 했겠죠. 바보인 척했으면 요 정도면 나무주연상 하나. 뭐 예를 들어 같은데? 바보인 척 하려면 내가 이걸 몰랐으니까 난 잘못이 없다 라는 논리로 가야 되는데 그럼 앞뒤가 맞아야지. 그리고 거짓말을 할 거면 근데 앞뒤도 안 맞으니까 이건 뭐 답답하다. 왜냐면 우리가 그 국회의원분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현안 질의할 때 방법 3가지 드리겠습니다. 나가시던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잘라고 혁신하던지 뭐 아니면 뭐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다 쳐내고 혁신했으면 뭐 사연님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진짜 바보라니까. 이거 진짜 뭐 사연님만 하면 안 되지만 이거 참 진짜 바보 같아요. 기회가 엄청 많았다 생각해 뭐 나는. 이번에 그냥 전 국민적으로 뭐 이번 기회에 축구협회에 계신 분들의 무능력함을 뭐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10월에 AMH 곧 하는데 뭐 홍명보 감독도 이제 뭐 그들 중 하나니까. 야, 그다음에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뭐 이거면은 뭐 이제 뭐 선수들 안에서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뭐 글쎄요. 야, 근데 이거 선수들도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보겠죠. 그래서 우리 감독 병신이라는 거 이제 다 알겠죠. 이거 뭐라 생각할까? 왜냐면 결국 선수와 감독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 관계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감독이 하는 말을 들을 이유를 선수들한테 좀 줘야 되는데 감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근데 뭐 이런 사람 어떻게 믿어?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 그리고 있어 본 적이 없잖아. 이거 무슨 축구팀에 있어도 이런 일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오히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이런 스탠스일 것 같아.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야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보자. 뭐 이렇게 해야 되냐? 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다음 상대가 이제 요르단이랑 이라크죠. 요르단이 원정이고 이라크가 홈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 야잔이 네. 원정 경기 뛰러 간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있었거든. 손흥민 선수는 거의 못 뛰는 게 확실시 되고. 근데 뭐 좋은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요번에 유로파 리그 그거 하는데도 아마 못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또 토트넘 소스로 듣기로는 아예 못 뛸 정도는 아니다 이래갖고 회복 기간 섹션이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유로파에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면 또 될 것 같기도 한데 뭐 지금 나이가 있고 햄스트링이라는 건 사실 한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좀 힘들다는 그러니까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정상 예를 들어 무조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뭐 뛸 수 있겠지. 디에고 코스타도 그 뭐 2주 만인가 그때 뭐 말 주산이 어쩌고 하고 10분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나온 얘기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멍청해가지고 어떻게 뭐 우리가 뭐 지적해줘도 이거 모르겠지. 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냥 다 정리하고 짐 싸서 이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바보라서 짐 싸는 법도 모를 것 같아. 뭐 보내드려야지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진짜? 와. 그래서 그냥 빨리 집에들 이제 가서 뭐 돈은 좀 모으셨으니까. 그거는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 돈 다들 많이 모으셨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요양하면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 와 진짜 대박이야 대박. 네. 난 이런 일은 내가 축구계에서 있을 일이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그냥 멍청이답게 본인들 돈 잘 쓰시면서 좀 그냥 돈은 그냥 많이 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모으지 말고. 참 특이하다. 어디든 많이 써요. 돈 돌게.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거 계속 얘기해봤자 뭐 똑같은 얘기밖에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와 진짜 어이가 없다. 야 이거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 뭐 능력이 없는 능력이란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 그냥 무지해. 그래서 이제 뭐 이 얘기가 이제 결국은 뭐 지금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10월 말에 그 발표 최종 발표 그 발표나 아니면 이제 국정감사 그쯤 돼야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이번 A매치가 가장 걱정이긴 합니다. A매치 뭐 지금 뭐 피파에서도 제재하는데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시원하게 다 해결하고 뭐 이 정도면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야 근데 난 진짜 국감 기대된다.
어떻게 말할까? 야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 너무 궁금하다. 국감은 그 말할 기회를 좀 주지 않나? 그러니까 예. 아예 안 주나? 물어보죠. 그러니까 말할 기회 주죠. 그 감사한데 방을 말할 기회 주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이거 계속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멍청한 게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셔야죠. 네,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특이해. 빨리 가야지 어떻게? 그렇습니다. 네, 네, 빨리 뭐 가라 그래요. 네. 끝내겠습니다. 뭐 가라는 얘기를 뭐 거의 한 3, 4분 동안 한 것 같은데 뭐 가라. 이렇게 끌 필요도 없고. 빨리 가라. 예. 아 진짜 축구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 보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받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이거 그냥 잊고 있어요. 뭐 축구가 근데 행복하려고 이거 보는 건데 뭐 즐거우려고 보는 요즘 건데. 그 국정 그 현안질의 이후로 더 떠오르고 있어서 아우 답답이들 보지 마세요. 뭐 축구를 봐. 축구 보지 마. 재밌잖아. 축구 보지 마. 야 뭐 축구 봐. 축구 됐어. 안 봐대. 축구 보지 마. 보지 마. 근데 이거는 이제 축구 경기 내용을 넘어선 내용이라 아마 좀 계속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뭐 이거는 거의 그냥 계속 조리돌림을 당할 만한 내용들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국가대표의 경기니까 뭐 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시청률 그래서 대박이야. 그나마 중요한 얘기 하나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뭐 10월이든 11월이든 앞으로 축구하면서. 이 요르단 이라크 빡센데? 응.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에서 보면 그 얘기 할 거예요. 지면 이거 외부 상황이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좀 조용히 하고 있으면 돼. 아니면 이제 결과가 좋으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뭐 결과를 낼 홍명보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예. 뭐 결과가 나오면 선수들이 잘한 거고 포인트를 못 잡아서 결과가 안 나오면 정몽규 홍명보 때문에 이사단 난 거고. 네. 그러니까 포인트를 너무 못 잡아서 그러니까 답답해 미칠 이제 것 같아.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한번 우려 말씀 한번 드리면서 그거에 호도되지 말고 성적에 그냥 우리는 이 사항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그거 한번 컨텐츠 찍으면 되겠다. 다음 컨텐츠 때 이겼을 때 상황과 졌을 때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그렇습니다. 뭐 저희 마치도록 할게요. 뭐 네. 하다 보니까 마치겠습니다. 우리 했어. 네. 알겠습니다. 네, 물러가 볼게요.